안녕하십니까. 이종욱 펠로십 프로그램 성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재대의 임보영입니다. 오늘의 말씀드릴 순서는요. 프로그램 평가 지표를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됐는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프로그램 평가 지표 중에 어떻게 성과 지표가 도출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성과 지표 측정을 위해서 각 개별 연수 기관이 어떤 자료 수집을 해주셔야 하는지 순서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연이어 윤하영 대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연구를 시행하였고요. 이 연구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부분 기존 자료를 전부 검토하는 그런 문헌고찰을 이용했고요. 지도 교수님이나 연수생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여러 가지 평가 모델 중에 적절한 모델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연수 과정별의 성과 선정을 코피와 함께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지표를 안을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3단계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평가 지표에 대한 타당도와 중요도를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 프로그램 지표와 성과 지표를 결정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모형은 CRPP 모델과 컬크패트릭 모델을 융합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컬크패트릭은 성과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연수에서 컬크패트릭 모델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1단계의 리액션, 2단계 러닝, 3단계 비헤이비어, 4단계 리절트를 평가해서 중장기 성과까지 모두 평가하는 그런 심도 깊은 성과 평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과 평가 모델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연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선정되고 우리가 어떤 자본을 투입하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는 그 과정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CRPP 모델을 함께 융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OECD 닥에서 추천하는 일관성, 지속가능성, 효율성, 적절성, 영향력, 효과성까지 모두 그 안에 투입 모두 다 담아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과가 정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컬크패트릭 모델이 단기 성과뿐만 아니고 중장기 성과를 모두 평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함은 우리가 먼저 사전에 정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각각의 과정마다 저희들이 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를 정하는 게 성과 지표를 선정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코피와 함께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실무자들과 함께 몇 차례 워크숍을 통해서 과정별로 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3가지 과정만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상 과정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거 이하의 3가지 세부 성과를 선정을 했고요. 또 두 번째, 연수생들의 대한민국 의료 수준 인지도 상승, 세 번째는 한국 의료 시스템 전수라는 3가지 큰 성과를 단기 성과를 정하고 하부 성과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끝났을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논의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한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프로그램 평가 모형에 따라서 각각 어떤 항목에 대해서 평가할 건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다음 작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CIPP 모델 밑에 컬크패트릭을 도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C가 상황, I가 투입, P가 과정, 또 P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에 컬크패트릭의 레벨 1부터 4까지를 집어넣어서 산출을 대치하였습니다. 상황에서 저희들이 평가하고자 했던 것은 요구도 파악과 목표 설정이었고요. 사업 간의 연계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상황에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투입에서는 연수 목표와 교육 과정, 그다음 물적 인적 자원 투입,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재단의 투입이
들어가게 됐고요. 과정에서는 연수 준비, 연수 시행과 평가, 사후 관리, 모니터링이 들어가게 됐고, 산출은 레벨 1인 연수자의 반응을 보기 위한 연수 만족도, 레벨 2는 연수의 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역량 성취도, 레벨 3는 어떻게 연수생의 행동이 변했는지 보기 위해서 직무의 연속성, 업무 향상도, 현업 적용도, 교류의 지속성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레벨 4는 조금 더 장기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성과 달성과, 이때 말하는 성과는 장기 성과 달성, 그 다음에 역량력 확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고자 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전문가를 통해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세 차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우리가 정했던 여러 가지 평가 지표 중에서 살릴 지표를 살리고 또 추가할 지표를 추가하여 제일 마지막에 97개의 평가 지표가 선정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의 각각 평가 항목들을 연수가 진행되는 시점에 따라서 나열해 보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연수 개발 시점에서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연수 전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연수 시행 및 종료의 시점에서는 어떤 걸 평가할 것이며, 연수 종료 6개월에는 무엇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피에서 정한 N 연차마다 어떤 장기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통해서 시점에 따라서 도식화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상황 투입 과정 산출을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것을 다시 표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같은 내용인데요. 이 전체는 우리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 각각의 프로그램, 각각 연수 기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수의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각의 프로그램의 성과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수 기간에서는 이 성과 지표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생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단계에 따른 그림을 앞에서 보여드렸는데요. 그 밑에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지 그림을 이제 항목을 붙여뒀습니다. 사업 개발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런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사업 개발 과정 분석과 결과 보고서 분석, 내부 자료 분석이 되겠고요. 연수전에서는 연수생 설문조사가 필요하고, 연수 시행 종료 시점에는 모니터링 평가, 결과 보고서 평가, 그다음에 연수생 설문조사, 연수생 지도교수 역량 성취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6개월 차가 되면 대부분은 이제 현업에 돌아가서 졸업생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졸업생의 역량을 평가하고요. 상급자 동료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360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평가를 위해서 졸업생 설문조사가 필요한데, 이것은 장기 평가를 위해서는 단순 설문조사로는 수고율이 가장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중장기적으로 코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노란색은 연수를 수행하는 기간이 평가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파란색 부분은 코피에서 주도적으로 평가서를 만들고 개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파란데 노랗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코피와 함께 연수기관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각각의 이제 평가 도구도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요. 최종 평가 도구를 어떻게 쓸 건지는 앞으로 코피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아마 최종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AHP 분석이라고 해서 각각의 지표 중에 중요도와 가중치를 연구를 통해서 시행했고요. 전문가들이 가중치를 주셨습니다. 이를 합해서 저희들이 가중치 배점표를 만들게 됐고요. 이 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느 지표가 우리의 프로그램의 성패를 이제 가늠하는 인디케이터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을 한번 보면요, 역시 연수 시행과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연수 기간에서 연수를 시행해 주시고 연수생들을 평가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각
개별 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만을 따로 큰 표에서 떼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5개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이 각각 지표에 대한 정의라든지 어떻게 측정할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각 지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정의해 놓는지 정의서이고요. 이 정의서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건지, 평가 도구는 무엇을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점수 계산법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평가 도구를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요. 이것은 아마 나중에 직접 평가를 하실 때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연수생의 역량 성취도 평가를 해내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역량 성취도 평가서는 이제 코피가 주도적으로 이제 각 과정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평가표를 그냥 단순히 1점부터 5점까지 이제 평가를 해서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평가서가 개발된 원인이 이제 이유가 처음에 임상 과정에 저희들이 단기 목표라는 걸 선정했다고 말씀을 초반부에 드렸는데요. 이 단기 목표 단기 성과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 전부 단기 성과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기 성과를 각각 연수생을 점수를 주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역량 성취도 평가서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 1점부터 5점까지의 준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읽어보고 예를 들면 해당 분야의 지식이 우수하였다, 이런 걸 읽어보시고 이걸 1점부터 5점까지를 보시고 연수생의 점수를 체크하는 그런 평가서로서는 평가서에 좀 질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연수 기관에서는 이제 4가지의 프로세스로 교육과정과 평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정별 단기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단기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역량 성취도 평가서를 한번 숙지를 하시고, 세 번째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 교육과정 안에서 평가하기 위한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임상 연수 부분이고요. 항목으로는 저희가 임상 역량 강화, 교수자 역량 강화, 연구 역량 강화로 지식 술기 태도에 각각 평가 내용을 적어뒀습니다. 아까 평가서에서 다 보셨던 문장이고요. 이 평가에서 해당 분야 지식이 우수하였다,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육과정이나 교육 방법을 쓸 건지 각 연수기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할 건지, 저널을 같이 읽을 건지, 지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과정을 개발할 건지 고민을 해서 제안서에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보고 우리는 평가를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과제를 내서 과제를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 평가 계획 결과를 가지고 이 해당 분야의 지식이 우수한 게 1점부터 5점까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최종으로 평가를 한번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밑에 것도 다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술기 실습 수행이 우수하였다, 이런 평가 내용이 있다면 교육과정 안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이나 술기 교육이 당연히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오스키 같은 실기 시험을 쳐서 성적을 통해서 이 학생의 역량을, 이 연수생의 역량을 평가해서 최종 점수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어서 윤하영 대리님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성과관리를 담당하게 된 이종욱 연수부 윤하영 대리입니다. 저는 소개 순서로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성과관리 체계 도식, 그리고 평가 지표와 평가 방법 세부 내용, 평가 도구, 그리고 평가 방법 및 성과 지표의 예시, 성과관리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윤보영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간략하게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성과관리 도식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보영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관련 크게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서 평가 항목과 평가 주체가 단계별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진행되게 됩니다. 연수 전반에 걸쳐 저희 이종 연수부에서는 연수 기간 전 기획과 준비 단계의 상황과 투입, 연수 수행 단계에서는 연수 과정, 연수 후에서는 관리, 반응, 학습,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저희 평가 모델은 로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투입의 경우는 연수 전반에 걸쳐서 평가 항목이 포함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관리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의 경우 위탁기관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의 경우 사업 수행 기관에서 연수 과정 수행 후 도출한 중장기 제한이나 타당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의견 중 실제적으로 사업에 반영되는 비율로 결과 보고서 안에 위탁 기관이 포함할 수 있도록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투입 적절성의 경우 교육 목표와 부합하는 교육 과정으로 연수 과정이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교육 과정의 질 평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육 목표와 요구도 조사, 다양한 교육 방법 등이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추후 추가할 수 있도록 결과 보고서의 양식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투입의 경우도 시설과 공간, 학습 자료와 기자재 투입, 교수자가 연수 교육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교수자인지 등의 투입 여부를 결과 보고서와 만족도 설문지를 통해서 평가 예정입니다.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의 연수 준비 과정은 연수생 지원, 선발, 입국, 사전 교육, 오리엔테이션이 계획에 맞게 진행이 되었는지, 학습자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는 연수 과정에서 시기적절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획대로 연수생의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지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지속 가능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수 후 프로그램 진행 여부는 연수 후 관리, 사후 관리가 프로그램의 연수 목적에 부합하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위 모든 항목들이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 향상도와 현업 적용도는 연수의 결과로 현지 직무의 업무 성과가 향상이 되었는지 연수를 통해 습득한 역량이 현업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현업 적용도를 진행을 하였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연수생 소속 기관의 파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수자 당사자뿐 아니라 상급자와 동료 평가지도 같이 작성되어 평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류의 지속성은 지도 교수, 연수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적과 사후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나 논문 작성, 컨퍼런스 참여 등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졸업생의 사후 평가 설문지, 사후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지 등을 통해서 평가를 예정이며 위탁 기관에서 사후 프로그램 만족도를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현업 적용도에 국한되었다면 여러 가지 상급자 평가지, 동료 평가지, 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등의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 평가 도구의 개발 주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영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위탁기관에서는 개발 및 추가하셔야 하시는 것은 지도교수 역량 성취도 평가서, 연수생 역량 성취도 자기평가서, 사후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지는 자체적으로 개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연수생 만족도, 졸업생 자기평가 설문지의 경우 재단에서는 평가 도구는 만들지만 위탁 기관에서 과정에 맞게 추가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재단에서 평가 도구 개발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 중심으로 적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금년에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결과 보고서 평가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위의 예시와 같으며 따라서 금년 위탁 기관의 경우 평가 항목이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 보고서 양식을 금년부터 수정하여 위탁 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성과지표 개발 연구 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111쪽부터 134쪽까지 평가 지표와 평가 도구 그리고 측정 상식에 대한 툴이 있으며 이 세부 내용은 보고서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수 보고서에서 작성해 주신 성과지표 측정 상식을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각 자료를 보면 금년에 진행될 시범사업의 경우 측정 상식에 따라서 평가 예정입니다. 물적 자원 투입의 적절성, 인적 자원 투입의 적절성, 연수 만족도, 역량 성취도, 직무의 연속성, 업무 향상도, 현업 적용도 등의 평가가 필요하며 이 측정 상식의 경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추후적으로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과 달리 금년의 경우에는 착수와 중간 결과 보고서에 성과 관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계획 단계부터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위탁 기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성과 관리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영 교수님 의 연구팀에서 진행해 주신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신규 성과지표 개발 연구 내용을 토대로 2021년 몇 개 과정을 선정하여 성과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위탁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내 평가관리위원회가 외부에서 성과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환류를 하여서 위탁기관을 운영에 맞게 평가지표와 평가도구를 고도화 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성과관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여서 내년에는 배포 예정이고요. 그 후에 성과관리를 의무적으로 전 과정에 적용하고 매년 위탁기관 종료 평가를 진행을 하여서 연수의 성과를 파악하여 더 좋은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성과관리를 진행하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